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그리고 이제 진도를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그럼 EX 예제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그 구면에서의 스피리컬 서피스입니다. 구면에서의 미소 면적과 곡선 벡터. 자, 요거는 이 결과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면 위에서 적분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원래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 많지 않냐면은 보통 전자기하학에서 이걸 제일 많이 접근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배울 때 일반 물리 2에 전자기하학 배우잖아. 그때 제일 많이 해. 근데 그때는 이걸 접근할 줄을 몰라가지고 접근을 못하지. 기계공학에서는 별로 우리가 구면에서 접근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시뮬레이션상으로는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뭐 시뮬레이션이야 컴퓨터가 해주는 거니까. 자, 봅시다. 우리가 XYZ 좌표계가 이렇게 있고요. 이걸 잠깐만 지우고 예쁘게 그립시다. X, Y, Z 좌표계가 있고요. 항상 내가 이 좌표계를 그릴 때는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오른손 법칙을 가지고, 오른손 법칙이라는 게 내가 오른손을 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새끼손가락, 여기가 엄지손가락, 이렇게 그렇게 하면 X에서 Y로 가는 게 잡았을 때 G가 되는, 항상 오른손 좌표계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른손 좌표계를 쓰지 않은 순간 이 매핑, 그러니까 우리가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의 자코비안이 음수가 나와요. 그러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구를 하나 그려 놓읍시다. 구를 이렇게 하나 그려 놓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위에 이제 구면 위에서 반지름 R인 구면 위에서, 반지름이 R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 반지름이 R인 구면 위에 벡터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나오지? 구면 위에서의 벡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요 벡터를 우리가 요 구면 위에 있는 거예요. R은 우리가 구면 위에 있다. 요 S는 구면이에요. 구면 위에 있는 그런 벡터입니다. 자, 제일 먼저 여기서 이제 미소 면적을 찾아라. 그러면 이제 면적이 얼마냐? dr 그럼 당연히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요걸 사용해도 됩니다. 요거 사용해도 돼요. 알겠죠? 왜냐면 9는 쉽잖아. 여기 반지름이 R이면 여기 R제곱 집어넣고서 그냥 유닛 벡터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유닛 벡터는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바로 N은 아닙니다. 알겠죠? 여기 좀 적어놔야 되겠다.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지. note that 얘 그레디언트가 요 대문자 N은 절대로 아닙니다. 알겠죠? 대문자 N은 조문자는 뭐였어요? 자코비안이에요. 자코비안. N의 크기는 미소 면적이 돼야 되는데 G의 그레디언트는 미소 면적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N이 아니라는 거, 요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는 그냥 그레디언트. 그 크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직 벡터는 요걸로 찾으면 되고요. 여기서 했던 방식으로. 근데 면적을 구할 때는 수직 벡터라고 씁시다. 수직 벡터. 면적은 아니고, 미소 면적은 아니고, 수직 벡터를 구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미소 면적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의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은 당연히 뭘 써야 될까요? 구형 좌표계를 써야 됩니다. 이용한 매개 변수 표현.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구형 좌표계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렇죠? R을 X에 I, Y에 J,
g의 k라고 하면 x는 뭐였죠? r 사인 파이의 코사인 세타. 이건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파이라는 건 뭐냐면 요 북극에서부터 내려온 각도라고 그랬어요. 세타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xy 플레인 상에 프로젝션이 됐을 때 그때 xy 평면상에서의 각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r 사인 다시 너무 중요하니까 r 사인 파이는 뭐냐면 r에다가 사인 파이 하면은 요 길이 요게 아니고 r 요 r 사인 파이면 요 길이, 그러니까 요 길이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r 사인 파이고 그거에다 코사인 세타니까 x, 사인 세타니까 y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r 사인 파이의 사인 세타, g는 r 코사인 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양들을 우리가, 이게 바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에요. 왜냐? 이게 R은 상수죠. R은 반지름으로 고정된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요 쓸 때 보통 우리가 여기다 로우라고 썼었어요. 그죠? 이게 근데 지금은 반지름 R인 1이야 이게. 반지름 R인 1. 반지름은 R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스피커를 켜놨어요. 그래서 잡음이 많이 들리거든요. 스피커를 모두 꺼주십시오. 아니, 스피커란다. 마이크를.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파샬 R, 파샬 S부터, S라는 게 파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면 위에서의 어떤 면을 생각을 하면, 요 구면 위에서의 어떤 면, 요거의 DS라고 보면 요 면이 우리가 파이하고 세타의 좌표계에서 바라보면 여기선 위에서는 분명히 공면인데 요 DS가 파이 세타에서는 그냥 dx, d파이, d세타로 나타내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니 d파이, d세타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 파이는 각도고 s는 면적이죠. 세타도 면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한 스케일링을 한 상태에서의 하여튼 여기서의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의 어떤 면적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 서피스 위에서의 면적이 얘 좌표계에서 바라보면 그냥 이렇게 생긴 평면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샬 세타가 아니라, 그래서 미소 면적은 DS라는 거는 R 파이 타임스 R 세타. 이것도 파이 타임스 세타인지 세타 타임스 파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알려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요 R 세타 파이로 표현되는 좌표계, R하고 세타하고 파이로 표현된 좌표계가 오른손 법칙을 만족하는지를 보면 돼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R은 여기 이 그림을 가지고 보세요. R은 요 방향이 커가는 것, 이게 이 R 방향입니다. 지금은 R이 상수니까 평면이니까 이게 표현 안 되지만 일단 좌표계 자체는 이게 이 R 방향이고요. 이 파이 방향은 요거예요. 왜냐면 파이가 증가하는 방향이잖아요. 이게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은 요겁니다. 왜냐면 세타 각도가 이렇게 증가하니까 요 방향으로 가겠죠. 이 세타. 그러니까 그럼 요 밑에다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R이 이렇게 있으면 요게 이 R 방향이고요. 이거 파란색, 이거 좌표계를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 R 방향이고요. 파이가 이렇게 내려와요. 요 그림에서 보면 파이가 요렇게 파이가 내려와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 방향으로 이 파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파이 방향으로는 유닛 벡터가 이 방향이야. 그러니까 위치가 달라지면 당연히 파이 방향, R 방향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세타는 여기서 보면 요렇게 세타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이 세타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거 세 개가 R 파이 세타, 이게 바로 뭐예요? 오른손 법칙을 만족하죠. 그림을 봐도
오른손 법칙. 여기다 엄지를 놓고 손가락을 이렇게 오른손을 놓으면 파이에서 세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요 좌표계는 R 파이 세타라고 읽어야 돼요. 알겠어요? R 세타 파이가 아니고 R 파이 세타. 이 차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오른손 법칙을 만족시켜. 이해되죠? 여기다 오른손을 그려 놓을까 굳이? 여러분들 오른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잠깐만요. 이걸 넣으면 좀 지저분해질 것 같은데 하여튼 엄지손가락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이게 바로 오른손 법칙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R 파이 세타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면적이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에 DS는 요거에 dr d 세타 아니 dr이 된다. d 파이 d 세타죠. d 세타입니다. 그러면 r 파이 요게 이제 뭐였냐면 파샬 r을 파샬 파이로 미분한 거죠. 요건 이제 여기 r이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r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거 계산은 내가 귀찮으니까 그냥 보고 쓸게요. 뭐 사실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r 사인 파이에 코사인 세타에 i 플러스 여기다 플러스 하면 안 되겠지? 칸이 모자라겠죠? 플러스 r 사인 파이에 코사인 세타. 뭐 똑같네? 이건 사인 세타구나. 그냥 보고 하지 말고 적분을 할 걸 그랬다. 그죠? 코사인 세타 j. 그 다음에 r 세타는 아이고 아니네. 이거 안 되겠다. 알파를 내가 직접 적분해야 되겠다. 미안합니다. 미분해야 되겠다. 알파이는 여기 보면은 저거 보고 할게요. 여기 보면 얘를 파이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코사인 파이가 사인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r 코사인 파이의 코사인 세타 i. 그리고 두 번째는 사인 파이가 또 코사인 파이가 될 테니까 r 코사인 파이의 사인 세타 j. 밑에 거는 마이너스 r 사인 파이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r의 세타 방향은 여기 요거를 또 바꿔 미분해 보면 되겠죠. 세타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r 사인 파이의 사인 세타 i.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r 사인 파이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j. k는 없을 거고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이게 세타의 함수가 아니죠. 얘는 세타의 함수가 아니라 파이만의 함수죠. 그래서 요거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주면 그럼 요걸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주면 우리가 n이라는 벡터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r 파이 타임스 r 세타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오른손 법칙을 만족하려면 r 세타 파이가 아니라 r 파이 세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 응? 하여튼 요렇게 이거가 n이 될 거예요. 그럼 요거 계산을 해보면 ijk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집어넣어 보면 됩니다. 그죠? 알파이 요 집어넣어 보세요. 나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만 쓰겠습니다. 요 계산을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쭉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i에 r 제곱 사인 제곱 파이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에 마이너스 j가 아니라 다 플러스로 나오겠네요. 플러스 j에 r 제곱 사인 제곱 파이에 사인 세타 그리고 k에 r 제곱 사인 파이에 코사인 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n의 크기가 뭐였어요? 바로 자코비안에 해당되죠. 그렇죠? n의 크기가 자코비안이니까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 컴포넌트들 다 제곱해가지고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r 제곱 사인 제곱 파이 코사인 세타를 제곱하고
r 제곱 사인 제곱 파이에 사인 세타를 또 제곱하고 r 제곱 사인 파이에 사인 파이를 아이고 왜 자꾸 파이냐 사인 파이를 또 제곱하고 이렇게 제곱을 해보면 답이 뭐가 나오냐면 r 제곱 사인 파이가 됩니다. 파이는 0에서부터 파이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 정의되죠. 그쵸? 북극에서부터 남극까지. 그러니까 사인 파이는 언제나 0보다 커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r제곱 사인 파이 요게 되게 중요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ds라는 것이 뭐하고 똑같냐면 단위 면적이라는 미소 면적이라는 거는 r제곱 사인 파이의 d 파이 d 세타하고 같다는 얘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r제곱 사인 파이는 나중에 적분할 때도 많이 나와요. 알겠죠? 잠시 CF 하나만 더. CF.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R인 아이고 벡터가 아니죠. R인 9 같으면 우리가 이 GX를 방금 전에 얘기했던 Y제곱 플러스 G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제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G의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EX 플러스 EY 플러스 EG가 돼요. 그죠? 그럼 우리가 수직 벡터는 G를 G로 나눈 거예요. G의 크기로. 그러면 G의 크기는 뭐예요? 얘의 크기는 우리가 요거 다 계산을 해보면 당연히 4R, 2R이 나옵니다. 요거는 G의 그레디언트는 언제나 2R이 나와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요거는 R분의 1, R분의 1에 X 플러스 Y XI 아이고 내가 이거 좀 내가 그레디언트를 해놓고서 이렇게 바보같이 J, K R분의 X에 I 플러스 Y 나누기 R에 J G 나누기 R에 K 당연히 R은요 스퀘어 루트에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G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지만 얘 G의 크기는 절대로 N의 크기하고 다 같지 않아요. 알겠죠? 이거 이마크 노트 that. 그래서 반지름이 R인구를 우리가 이렇게 심플하게 나타낼 수 어떤 곡면을 나타낼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렇게 심플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가 미소 면적을 그레디언트로 구하지는 못해요. 방향만 수직 벡터의 방향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미소 면적을 찾으려면 이렇게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9인 경우에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자코비안의 서피스를 계산하는 자코비안뿐 아니라 우리가 발륨을 계산하는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서 구형 좌표계에서의 발륨을 계산하는 좌표계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가 9의 표면적 이그젠플 문제 하나 더 풀어보죠. EX. 그러면 EX2 이제 9의 표면적 구해볼까요? 9의 표면적을 구해라. 그러면 I는 이제 적분한 9의 표면적을 우리가 서피스에서의 그냥 DS를 계산하면 돼요. 근데 서피스에서의 DS는 우리가 D 파이 D 세타라는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가지고 보면 n의 크기의 ds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가 세타 파이하고 세타의 값이 들어갈 거예요. 파이는 얼마가 들어갈 거냐면 파이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 세타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그렇죠. 그러면 이게 n이 얼마냐면 방금 전에 계산했죠. r제곱 사인 파이.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0에서부터 2파이까지 0에서부터 파이까지 r제곱 사인 파이에 d 파이에 d 세타 하면 일단 사인 파이를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나 이건 일단 요 적분 안에 들어있는 게 여러분들이 금방 보다시피 파이만의 함수예요. 그럼 세타 있는 거는 그냥 2파이로 앞으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2파이 r 제곱에다가 0에서부터 파이까지 사인 파이에 d 파이고, 사인 파이를 적분을 하면 코사인 파이죠. 그러니까 2파이 r 제곱에 코사인 파이에, 코사인 파이죠. 파이에 0에서부터 파이까지. 파이를 대입하면 코사인이 얼마예요? 잠깐만. 파이를 대입하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 0 대입하면 1. 빼주면 마이너스 2. 잠깐만. 뭔가 잘못됐는데. 이게 왜 보가 음수가 나오지? 이렇게 됐지? 맞아. 적분했죠, 적분. 나 정신이 나갔네.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값이 2가 됩니다. 내가 정신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파이 r 제곱이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공식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잼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여기 먼저 사실은 적분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유출량 적분이라고 그랬어요. 요 문제는 하나는 풀어봐야 될 것 같아. 실제로 플럭스 인티그랄인데요. 플럭스라는 게 우리가 인플로우, 아웃플로우, 이제 인플로우하고 아웃플로우,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 들어오는 유량, 나가는 유량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플럭스라는 말은 뭐냐면 단위 면적당 나가는 양이에요. 땅 나가는 양. 그래서 플로우 레이트 기본적으로 아웃플로우가 기본이라는 뜻이지, 거기다가 플럭스라고 붙이면 단위 면적당 나가는 거예요. 힛 플럭스 그러면 단위 면적당 나가는 열량이 되는 거죠. 열유량이죠. 사실은 열유량. 주를 T로 나눠가지고 퍼 미터 제곱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건 이제 유출량 적분은 뭐냐면 이제 컨셉은 이거예요. 이건 파란색으로 한번 줄거볼까요? 이거 유출량 적분 컨셉이 요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아주 옛날부터 알고 있던 공식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서피스가 이렇게 있는데, 서피스가 있는데 여기에 수직 벡터들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위치마다 수직 벡터들이 달라요. 근데 여기에 내가 벡터 필드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벡터 필드 U가. U가 벡터 필드 U가 이렇게 존재. U를 예를 들면 속도나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U.N을 하면 이게 뭐냐면 면에 이게 N은 항상 아웃워드 노멀 벡터라고 그랬죠. 바깥쪽으로 면의 바깥이라는 건 실제 시스템을 요 안에 있는데 그거의 바깥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N은 아웃워드 바깥 방향으로의 아웃워드 노멀 벡터예요. 크기가 1인 크기가 1이고 노멀 투 더 서피스 면의 수직인 그런 벡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웃워드 노멀 벡터인데 이게 만약에 0보다 크면은 무슨 얘기일까요? U하고 N이 같은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면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같은 방향. 그러니까 여기 유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 이해되나요? 근데 U.N이 음수라는 말은 U하고 N을 했더니 U가 거꾸로 돼야 되겠죠. 거꾸로 되면은 U하고 N이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같은 방향이라는 거는 같은 쪽의 방향, 완전히 같은 방향 표현 없어요. 같은 쪽의 방향. 이거는 U와 N이 반대쪽의 방향. 이쪽이라는 말을 이해하겠죠? 완전히 같은 방향이 아니어도 돼. 면을 봤을 때 반대쪽의 방향이면은 이거는 유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U가 반대 방향이니까 이 서피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출, 이게 유입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서피스에서 내가 어떤 벡터 필드 U를 N을 이렇게 내적해서 서피스 인테그랄을 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Q 유량이 되는 겁니다. 유량. Q는 뭐냐면 공면 S를
통한 뭐가 될까요? 유출량. 왜냐하면 우리가 u.n을 잡았으니까. 이게 만약에 유입량이 됐으면 요 값이 음이 되겠죠. 요거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럼 요 이그젬플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EX3. 자, 우리가 어떤 서피스를 정의를 하는데요. XYZ 좌표 계상에서 G 좌표 계상에서 서피스는 Y는 X제곱이라는 서피스. 이게 서피스인 이유 이해하겠죠? 왜냐면 이게 서피스입니다. Y는 X제곱이라는 건 이런 서피스인데요. 이게 이제 G 방향으로도 그게 없기 때문에 G는 G는 어떤 값을 가져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요 서피스가 되는 거예요. 뭐 G 값은 예를 들면 X하고 X는 0에서부터 2까지고요. 그 말은 X가 0에서부터 2까지. 예? 그 다음에 Y는 G는 0에서부터 3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3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면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서피스 S라고 합시다. 여기에 벡터 필드가 속도장 U는 요거는 면입니다. 요게 면이에요. 면. 서피스. 공면이죠. 공면. 사실은 여기 보다시피 공면이죠. 밑에. 그 다음에 벡터 필드는 3G 제곱의 I 6J 6XG의 K 뭐 이렇게 놓읍시다. 그러면 이때 유량 Q를 구하라. 벡터 필드가 존재하고 이럴 때 그 Q는 그냥 정의대로 U에다가 N을 내적해가지고 D 서피스 인테그랄 하면 돼요. 자, 근데 이걸 계산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계산해야 될까요? 우리가 스텝 1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은 우리가 그냥 두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X하고 Y는 사실은 같이 움직이죠. X가 바뀌면 Y가 결정되잖아. 이렇게. 그리고 G는 또 완전히 따로 놀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얘를 S로 놓으면 얘는 Y는 S제곱이 될 거고 얘는 그냥 T로 이렇게 놓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R이라는 벡터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S의 I, S제곱의 J, T의 K 이렇게 표현되겠죠. 당연히 S는 0에서부터 2까지고 T는 0에서부터 3까지가 될 겁니다. T. 예쁘게 써야 되겠다. T는 0에서부터 3까지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파샬 R, 파샬 S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노멀 벡터, 탄젠트 벡터까지 계산을 해놓읍시다. S로 미분하면은 I 플러스 ES의 J 플러스 요거밖에 없죠. 그 다음에 파샬 R에 파샬 T를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그냥 K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M 벡터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파샬 R에 파샬 S 타임즈 파샬 R에 파샬 T니까 I, J, K로 놓고 파샬 R, 파샬 S는 S, 1, 2S, 0, 파샬 R, 파샬 T는 0, 0,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I 컴포넌트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ES 마이너스 0 그러니까 I 컴포넌트는 그냥 ES고요. J 컴포넌트는 J는 플러스 방향이 0이고 마이너스 방향은 1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1이고 K 컴포넌트는 보면 우리가 플러스 방향 0이고 마이너스 방향도 0이에요. 얘는 0 이래가지고 ES의 I 플러스 J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DS를 잠깐 마이너스 J네. 잠깐만요. J가 플러스 방향은 제로고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방향이 1이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네. 미안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플러스 하고 여기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J.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티그랄 U 이제 적분이에요. 파트 스텝 2. 인티그랄 적분입니다. 자, 이거는 방금 전에 우리 처음에 요거 얘기를 할 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방금 전에 했으니까 여기 내가 이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그 요 얘기 우리가 적분을 할 때 뭐 n이 이렇게 곱해져 가지고 ds를 하면 그냥 n에 해 가지고 dsdt를 그냥 하면 돼요. 이거 알겠죠? 요거 잘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겁니다. 얘는 요렇게 바꾸면 그냥 돼. 왜냐면 n의 크기가 바로 면적이기 때문에 거기다 방향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다가 잠시 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n에다가 ds를 한 거. 요게 뭐하고 똑같냐면 n에다가 dsdt를 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후로 인티그랄 u의 n의 ds s에서 적분한 거는 우리가 u에다가 n을 곱한 다음에 내적을 그냥 하고 ds dt s는 0에서부터 2까지 t는 0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면 돼요. 그럼 유다된을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죠. 유다된을 계산해 보면 유가 컴포넌트가 뭐였어요? 3g 6j 요거 있죠. 3g에다가 뭘 곱해야 돼? es를 곱하네. 아이고 3g인데 3g 이거 헷갈리네. 3g 6j 6xy 이거는 3g 대신에 t를 넣고요. 바로 씁시다. 요거다가 이렇게 할게요. u on s.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u가 3g 제곱이었나? 제곱에 6x 제곱에 i 6s 6 s가 아니라 6j xg 6xg인데 k인데 이게 on s가 되려면 g 대신엔 t를 넣고요. 6j x 대신엔 s를 넣으면 돼요. 6st k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u.n이 n이 아까 뭐였어요? es-j n은 es-j i에 요걸 계산을 해보면 그냥 결과만 쓰겠습니다. 귀찮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 좀 넘어가면 여러분 뭐 당연히 하겠죠. 계산을 해보면 이게 2st 제곱 아이고 6st 제곱 6st 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분을 계산하면 인티그랄은 0에서부터 3까지 0에서부터 2까지 그리고 6st의 제곱 마이너스 6을 ds dt를 하는 거니까 계산을 해보면 72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하나만 해볼게요. 이거는 마지막 문제는요. 마지막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토픽입니다. 이제 면회 조건에서 G는 F of 스페셜 케이스. G는 fxy 형식의 특별한 경우. 근데 요의 특별한 경우라고 하냐면 요 때는 x하고 y를 그냥 x를 s, y를 t라고 파라미터라이제이션 그냥 하면 자연스럽게 내추럴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존재한다 이 말이죠. 아주 쉽게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어요. with
x, n, g. x하고 g가 아니 x, n, y. x하고 y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파라미터로 보면 돼. 그러니까 이제 요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라이제이션 요 다음 페이지에 씁시다.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with x, n, y를 가지고 바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보는 함수 형태인 요렇게 생긴 함수인 경우에는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굉장히 간단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let 해가지고 s는 x로 놓고 t는 y라고 놓고 그럼 g는 뭐가 되겠어요? f의 st가 되겠죠. 이렇게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내추럴 초이스다 이 말이지. 당연히 이걸로 되는 거죠. 그러면 r이라는 벡터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s의 i, t의 j, f의 k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RS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이게 RS라고 우리가 썼었죠. S로 미분하면 되잖아. I에다가 파샬 F, 파샬 S에 K 이렇게 될 거예요. RT는 어떻게 될까요? RT 요거는 이제 J의 파샬 F, 파샬 T, K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도 충분히 이해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M 벡터는 어떻게 볼까요? M 벡터. M 벡터는 그 공면 위에서의 요거는 뭐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g는 뭐 x의 제곱 플러스 y, 2y 제곱 뭐 2y 제곱 뭐 마이너스 1 이런 게 이게 바로 공면이란 말이에요. 요 자체가 이런 게 공면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공면으로 존재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저렇게 생긴 공면인 경우에는 계산이 쉽다 이 말이지. n이라는 게 i, j, k에 rs를 먼저 쓰면은 1, 제로, 파샬 f, 파샬 s, 제로, 1, 파샬 f, 파샬 t 요거를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fs, 마이너스 s의 i, 마이너스 f, 파샬 t의 j 그리고 플러스 k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n의 크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코비안 ds죠. 이게 뭐가 되냐면은 스퀘어 루트에 n의 크기는 각각을 컴포넌트를 제곱하면 되니까 s의 제곱 파샬 f 파샬 s의 이거 t 파샬 t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내추럴한 결과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적분 공면 위에서의 적분이에요. 그 마이크 좀 꺼주세요. 공면 위에서의 적분을 보면 우리가 어떤 서피스에서 예를 들면 g의 x, y, g라는 함수를 가져다가 ds를 한다. 근데 서피스가 방금처럼 나타내져 있으면 이거는 이제 이게 만약에 이 서피스 위에서 g 대신에 x, y, g 대신에 fx, y가 넣을 수 있으면 ds라고 하면 얘는 우리가 이렇게 적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중 적분을 하되 이거 g를 s 대신에 x 대신에 s, y 대신에 t, f의 st 그러니까 전부 st로 나타내고요. 그다음 여기에 들어가는 자코비안이 뭐냐면 스퀘어 루트의 1 플러스 파샬 f 파샬 x의 제곱 이게 면적비예요. 제곱에 x란다. st로 이렇게 사실 x로 써도 상관없죠. ds dt로 적분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진짜 그러면 공면의 면적 어떤 공면의 면적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서피스 에어리아는 당연히 서피스에 g 대신에 2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ds dt를 보면 스퀘어 루트에
1 플러스 이번에는 바꾸지 말고 써봅시다. x의 제곱 x하고 s하고 똑같으니까 dx dy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곡면의 면적 구할 수 있겠어요? 이제 주어진 곡면이 있으면 우리는 그 면의 면적을 아무리 복잡한 형상이라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잠깐만 먼저 일단 녹화를 끄고요.